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뭘 살펴보냐? 교과서 211쪽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그죠? 우리가 전 시간에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죠. 심리사회적 이론. 이 시간에는 누구? 아들러. 그죠?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까? 교과서 다 펴셨죠? 몇 쪽? 211쪽. 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서 이제 보면 개인 심리학의 개요, 그 다음에 아들러의 생애와 사상, 인간관, 그래서 아들러의 그 개요에 있어서 주요 내용은 뭔지, 그 다음에 그거와 연계된 사회복지 실천의 연계와 그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심리학의 개요, 교과서 211쪽에 있죠? 개인 심리학, 그죠? 아들러에 의해서 정립된 개인 심리학은 뭐래? 인간에 대해 현상학적, 사회학적 관점을 가진 심리 치료 이론인 동시에 뭐래요? 지금 심리 치료인 동시에 사회 심리학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들러가 자신의 이론을 개인 심리학이라고 명명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명명한 것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아니라며, 그죠?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분할할 수 없는 실적인 존재다.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의 실체, 통합된 실체, 어떠한 모순도 없는 통합된 실체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들러는 자신의 이런 개인 심리학 이론을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단일하고 유일하고 분할할 수 없는 통체적인 그죠? 전체적인 인간이다. 존재로서 그 자체가 총체적인 존재로서 그 자체가 모순도 없고 따라서 통합된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아들러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개인 심리학은 심리치료, 그 다음에 정신병리, 성격 등의 이론과 방법을 다룬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죠. 개인 심리학보다 심리치료나, 그 다음에 우리가, 그죠? 마음의 병, 정신병리, 성격 등의 이론과 방법을 다룬 심리학이다.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죠? 개인 심리학은 인간에 대해서 현상학적이고 사회학적인 관점을 가진 심리치료 이론인 동시에 사회 심리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러므로 이 이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은 중점적으로 다룬다. 지금 교과서에 있습니다. 개인은 중점적으로 다룬다. 아들러는 그다음에 성격 발달의 과정에서 뭐라고 그래서 성격 발달의 과정에서 개인 성격의 통일과 그다음에 통일하는 양식, 열등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모두 다 약간의 열등감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 성격 발달의 과정에 있어서는 어떻다? 지금 개인 성격의 통일과 통일하는 양식이나 열등감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성격 형성과 발달에는 뭐예요? 지금 인간의 우리 여러분이나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우리의 성격 형성과 우리의 인격의 발달에 있어서는 뭐예요? 사회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즉,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간의 성격 형성과 발달. 그래서 요즘은 나는 이 회사에서 연봉을 이거밖에 안 받고 있는데 어? 뭐, 반도체 회사에서는, 성과급의 뭐 10%에서, 그 이익금의 10%에서 뭐 직원들한테,
n분의 1로 나눠준다. 그래서 그 금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뭐 7억이 된다, 10억이 된다. 그러면 이게 수년간 이 사람들이 모으면 얼마가 되겠어요? 몇십억의 상가가 된다는 거죠. 사원이지만 그죠?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됐어요? 열등감에 본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열등감이 생긴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무슨 요인이에요? 요인이에요. 나도 모르게 나는 연봉이 5천밖에 안 돼. 내 연봉은 1억밖에 안 돼. 그런데 얘네들은 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다니는 사람들은 부러우면서도 그죠? 엄청 부럽죠. 1년마다 7억을 받는다, 뭐 5억을 받는다, 뭐 이런 매스컴에서 하니 나는 이게 뭐지? 어, 이 회사를 안 들어가고 내가 저 회사에 들어갔으면은 나도 그들과 똑같이 7억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성격 형성, 그죠? 나도 모르게 이러한 사회적 요인으로 해서 나도 모르게 뾰족뾰족하게 생겨나는 거죠. 뭐가? 열등감. 그래서 인간의 성격 형성과 발달에 뭐가 사회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어디에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간의 사회적 관심은 선천적 당연히 그죠? 그냥 본능이에요. 이거 사회적 관심은 선천적인 것으로 개인이 사회적 관계의 확대와 함께 경험하게 되는 이 그죠? 사회적 관계와 함께 경험하게 되는 열등감 극복이라는 보상의 노력으로 우월성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열등감. 이 사회적 관심. 지금의 사회적 관심은 뭐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서 옛날에 의치대와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아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는 반도체반 그래서 거기다가 매우 의대 치대 뭐 수의대 약대 의치 약수 반 그래서 반이 반도체에 들어가기 위한 이제 이게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학원마다 반도체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양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죠 이게 사회적 요인이죠 그래서 인간의 사회적 관심은 사귄다. 그죠?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확대와 함께 경험하게 되는 이 열등감은 뭐예요? 내가 극복을, 본질적으로 극복을 해.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어, 자리매김해야 돼요. 이 열등감이라는 거는 그죠? 그들의 연봉과 내 연봉의 비교치에 대한 이 열등감은 뭐라? 이 극복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내 자신만 추락하게 된다는 거죠. 이 열등감은 이 극복이라는 보상의 노력으로 우월성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자, 뭐요? 이 열등감은 이 성적 관계에서 오는 그죠? 이 열등감은 극복이란 보상의 노력으로 우리가 우월성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비교가 사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학과. 계속해서 호황이 돼요. 이제 몇 년간. 그래서 나라의 세금으로 해서 이 반도체를 육성했는데 그들에게만 뭐 이익을 줄 것인가 막 여기 저편에서는 막 또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음, 저는 여기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러가 주장하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활 양식의 의미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개인들, 정신적으로, 그죠? 정신적으로 건강한 개인들, 일, 그 다음에 성, 사회,
더불어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뭐예요? 지금 여기서는 사회적 관심과 일치하도록 노력하는 거죠. 여기서 일이나 성이나 사회 관심, 이 사회적 관계 확대,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에서의 경험, 이러한 모든 거는 어떻게 됐어요? 더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모아 내 관심과 사회적 규범과 일치하도록 우리가 노력하자는 거죠. 만약 여기서 이 규범에서 일이나 성이나 사회에 더불어서 나가지 않고 여기서 벗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이 이 열등감에서는 계속해서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러가 주장하는 이 사회적으로 이용한 생활 양식, 사회적으로 이용하다, 습관 있어야 된다. 백인들은 그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갖춰야 할 라이프 스타일, 이 생활 양식의 의미는 정신적으로 각각 건강한 우리들이 그죠? 일이나 성이나 가장 본능적인 거야, 이거는. 프로이드가 주장한 이 리비도. 일이나 성이나 사회와 더불어 자기 자신에 대한 나의 자신에 대한 개인적 관심 모아가 일치가 돼야 된다고 사적 관심과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용하는 생활 양식에 위해서는 이해가 되시죠? 벗어나면 안 된다. 어느 정도 우리가 합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들러는 개인에 대한 독자적 전체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행동하고 움직이는 그 동기로 뭐예요, 지금? 우리 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건 뭐야? 최대 동기. 뭡니까? 우월에 대한 욕구. 나도 그들처럼 연봉이 뭐 1억이 되고 싶다. 성과급이 그래도 7억은 되지 못할지라도 뭐 성과급이 연말에 연봉 플러스에서 1억 인센티브가 있겠다. 인간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선천적 관심은 수준이다. 우월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구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서로 관심과 우리가 그래서 이런 생활 양식 그래서 아들러는 개인에 대한 독자적 전체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행동, 움직이는 최대의 목적, 최대의 동기는 우월에 대한 욕구를 꽂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나오잖아요, 지금. 인간의 사회적 선천적이다. 따라서 이 선천적인 관심들은 뭐예요? 지금 사회적 관계의 확대와 경험에서 나오는 그죠? 이 열등감은 뭐를 통해서 극복이라는 보상의 노력으로 우리가 우월성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관계와 경험에서 오는 이 열등감은 우리가 각자 극복은 어떻게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극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상의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 극복을 통해서 보상이 주어지면 우리가 우월에 대한 욕구, 우월성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아들러의 생애와 사상을 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 자, 한번 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교과서 맨 211쪽 맨 밑에 보면 아들러는 인간의 모든 행동이, 그죠? 여기서 아들러는 밑줄 그어주세요. 아들러는 인간의 모든 행동, 저도 이제 밑줄 그겠습니다. 아들러는 인간의 모든 목적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미래의 목표를 향해 창조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모든 행동은 우리가 어떻게 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은 뭐예요 지금 행동은 공부하는 이러한 모든 행동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의 나이에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목표를 향해 창조적으로, 지속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간다는 거. 뿐만 아니라 인간은 삶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를 최가상적인 최종 목표, 참 중요하네요. 여기서 뿐만 아니라 인간은 삶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를 상적인 최종 목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 그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뭐가 있다? 어떤 목적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인간 발달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천적으로 열등감을 저나 여러분들 다 열등감을 극복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열등감은 그 극복한 우월성, 안정성의 수련을 통해서 우리 열등감은 어떻게 돼서 그냥 열등감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노력에 의해서 극복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유능감, 그죠? 유능감이 통해 보상이 된다. 따라서 인간은 이러한 유능감,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그저 존재감을 통해 더 발전되고 향상되고 확장된 이거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지금. 그죠? 걔는 열등감은, 자, 여러분들의 지금 열등감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자, 여러분들. 음, 나의 열등감, 저의 최우정의 열등감은 뭘까요? 열등감이랄까 보다는, 음, 좀 말하기가 그런데, 음, 제가 극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어, 눈치를 안 봐요. 이게 열등감이라 조금 뭔가가 조금 어긋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벗어나면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보고 행동하는 내가 여기서 좀 더 이러한 노력과 훈습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진다면은 좀 더 성장하고 유능한 최호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노력할 게 참 많아요. 음, 저도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극복하려고 안 보이려고 오버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의 열등감은 이것을 극복한 우월성, 안정성의 수행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유능감을 통해 보상이 되고 그러므로 인간은 이러한 유능감을 통해 더욱 발전되고 향상되고 확장된 자기 모습을 그저 더욱 발전하고 더욱 향상되고 더욱 안정된 본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슬러의 생애와 사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이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둘째로 태어났대요. 이 유대인들은 그저 아주 그냥 똑똑하고 생활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빈 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한 후에 트로츠키의 친구인 러시아 여성과 결혼을 했대요. 그의 친구 중에는 사회주의자가 많았고 자신도 아들러도 사회주의자였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프로이드의 강연에 매혹되어서 그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의 강연에 매혹이 되어서 프로이드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빈 정신분석학회를 결성해서 초대 회장을 맡는 거죠. 그래서 1902년부터 프로이드와 함께 이제 수요 모임, 우리가 수요 모임 뭐겠어요? 뭐 조찬 모임을 하든 아니면 저녁 모임을 하든 시간을 만들어서 일주일 중에 한 번씩 모임을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하고, 그래서 프로이드의 저서인 꿈의 해석을 또 이제 뭐 평전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프로이드와의 결의 차이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거부하고 거기서 쪼개져 나와서 사회적 요소인 사회 역할, 우리는 사회의 관심, 그죠? 이거에서 우리가 많이 성격이 발달되고 형성한다고 여기서는 아들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개인 심리학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근본적인 차이로 프로이드의 이론을 거부함으로써 여기서 분파해서 나와서 사회적 요소인 사회 역할이 어마무시하게 인간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사회적 관심은 뭐다? 인간들이 선천적으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경험과 연륜이나 이게 모든 게 의해서 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도 거기서 오는 그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이 나중에 유능한 인간으로 재탄생이 될 수 있다고 본 게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라는 거죠. 따라서 아들러는 1912년 프로이드의 원인론적 분석을 비판하면서 목적론적 분석의 기반인 지금 뭐야? 자신의 학설을 개인 심리학. 그래서 프로이드 원인 분석을 비판하면서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인간의 행동엔 뭐가 있다?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들러는 1912년 프로이드의 원인론적 분석을 비판하고 목적론적 분석에 기반인 인간의 행동은 다 뭐가 있다? 목적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론적 분석에 기반인 신흥 흑설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러는 개인 심리학. 음. 인간에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목적은 뭐예요? 이 지금 공부하고 지금 이 모든 행동은 나중에 선생님은 뭔가를 이루고 싶고자 하는 그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이거를 개인 심리학이라 이름을 짓고 동료들과 함께 개인 심리 학회를 또 설립을 했대요. 그래서 프로이드에서 이제 분파가 되어서 막 개인 심리학이라는 학파도 만들고 독자적인 학문 세계를 구축해 나갑니다. 이 아들러가. 그래서 1914년에 국제 개인 심리학 잡지도 창간하고 그리고 나중에 미국을 이주해서 많은 사람들을 직접 면대면 만남으로써 상담과 치료, 강연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래서 1937년, 33년, 그죠? 동안 열심히 이제 막 강연도 하고 이제 상담도 하고 치료를 했네요. 근데 3년 후에 5월 강연을 영국 스코틀랜드 북부에 있는 에버딘 대학교 강연을 후에 길거리에서 심근경색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심근경색으로 돌연사 하는 사람들 참 주변에 많아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지금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나중에 하지 말고 만날 사람 있으면 빨리빨리 만나고 그죠? 그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자는 말이 아마 그죠? 우리가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인간관, 213쪽에 있습니다. 인간관. 개인 심리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밑에 있어요. 그래서 아들러는 인간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회적 경험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가는 목표 지향적이지. 우리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뭐가 있다? 목적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적인 관계, 사회적인 경험, 사회적인 지속, 사회적 맥락, 여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을 가는 목표 지향적인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아들러는. 그래서 이 열정은 아들러가 보는 열정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회적 관심에 있어서 그죠? 이 열등감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나은 자기 완성을 추구하게 되는 의지죠. 내가 열등감이 있어. 근데 두 사람은 이러한 면이 있네? 그럼 그 비교 대상이 있을 겁니다. 그 비교 대상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어, 나를 좀 더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열등감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좀 나은, 그죠? 좀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긍정적인 동기부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잡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서 끊임없이 밑으로 다운되겠죠. 그러나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비교를 통해서 모방이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모방을 하게 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하고 거의 엇비슷하게 행동이나 언어나 대화나 모든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저 사람 참, 어, 목소리 톤이나 제스처나 그다음에 표정이나 남들을 얘기를 할 때 항상 비평하는 것보다는 남들을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대화하는 그분들의 화법을 모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방을 함으로써 보다 나은 자기 완성을 추구하게 하는 의지, 그죠? 나는 할 수 있다. 의지가 분명하면, 그죠? 이러한 모든 행동은 어떻게 되겠어요? 긍정적인 동기부여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등감은. 아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뭐래서 현상적 자아에서 가공적 목적, 그죠? 끊임없이. 인간은 뭐야? 지금 이 현재 현상적 자아에서 끊임없이 가공적 목적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뭐래요, 지금. 참 중요하네요. 끊임없이 추구하는 창조의 존재, 그 다음에 책임지는 존재. 선생님들, 노란색으로, 줄 쳐놓으세요. 창조의 존재, 책임지는 존재, 선을 실현하는 존재로 완성을 향해 성되어 가는 존재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서 우리 인간의 하는 행동은 뭐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성, 그죠? 이 가공적인 목적에 있어서 창조의 존재, 끊임없이 창조하고, 그 다음에 책임지는 존재, 만들어 놓은 거는 본인이 하는 행동은 책임감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그죠? 선을 실현하는 존재를 통해서 형성되어가는 형성되어가는 존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단순히 유전 형질이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며 또 여기서 뭐래요?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가 가진 왜 엄마는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아빠는 왜 그랬어? 원하고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것도 별표를 해놓으세요, 선생님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무엇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를 만들어서 유전적으로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난 이거밖에 못해 하고 못 박는 게 아니거라. 딴저 사람 환경이 저렇게 부유하고 너무 좋은데 나는 왜 이 환경이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태어났지? 그런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무엇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아들레인가는 가공적 목적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창조의 존재, 책임지는 존재, 서를 실현하는 존재로 완성을 향해 형성된, 그러니까 존재 완성, 창조, 책임, 선, 이런 존재라. 아들러의 이론은 인간을 성장 모형에 근거하고 있으며 가치, 신념, 목표, 관심, 태도, 개인의 현실적 지각과 같은 내적 결정인자를 강조하는 거죠. 어떤 신념치, 목표치, 관심, 태도, 그죠?
따라서 심리학에 있어 접근의 선구자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이 아들러는 총체적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이고 목표 지향적이고 인본주의적 접근의 개척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심리학에서 접근의 선두자인 이 아들러는 그죠? 개인 심리학의 선구자인 아들러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총체적이다. 있는 그대로 다 통합적인 일치로 봐라. 그 다음에 사회적 관심과 그죠? 여기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인간이 하는 행동은 다 목표 지향적이다. 또 인본주의적 접근의 개척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수업을 이어가도록